그러면 지금 위탁 판매라는 거는 결국 남한테 물건을 가져오는 거잖아요. 그 물건, 그 내가 팔 수 있는 상품들, 그거는 그럼 주로 그럼 어디서 가져오게 되는 거죠? 저 같은 경우에는 도매 사이트, 그리고 또 하나는 오픈마켓입니다. 도매 사이트와 오픈마켓. 많은 분들이 도매 사이트는 알아요. 뭐 도매매, 유명한 도매매, 온채널 등등의 사이트들을 다 아는데 오픈마켓 같은 경우에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. 이게 뭐냐면 오픈마켓이라는 게 11번가, 지마켓, 옥션 이런 사이트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 저희 수강생분들이 도매 사이트에서 내가 키워드를 찾아서 물건을 올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11번가나 이런 사이트에 있는 물건이 더 저렴하다라는 거예요. 도매 사이트보다 가격이 이렇게 무너진 거죠. 그러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역이용을 하자. 우리가 도매 사이트가 아니라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상품을 제 스토어에 올리는 거예요. 약간 역발상이네요. 그러니까 오히려 뭐 위기라면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자. 그렇게 해서 그 물건이 안 팔리면은 그냥 뭐 포기를 다른 상품을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거고 그 상품이 꾸준히 하루에 하나라도 주문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이면 7개잖아요. 네. 한 달이면 30개고 그럼 3개월이면 거의 이제 100개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서 직접 사입을 협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어느 정도 물량, 100개 정도 내가 3개월치 물건을 100개를 팔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만큼의 물건을 사입을 하게 되면 10,000원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물건을 뭐 7,000원에서 뭐 8,000원 이런 식으로 마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차근차근 그러니까 가격에 낮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네. 꼭 도매 사이트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.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. 왠지 부동산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도 드네요.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. 네. 자, 그러면 딱 위탁 판매를 딱 올렸습니다. 딱 올렸는데 문제는 사람이 내 거를 선택해야 되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잘 팔리는 상품이 내 거였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초보자들의 입장에서 처음에 잘 팔리는 상품은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. 그러면 본인의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께서는 그 상품 소싱이라고 하죠. 상품 선택을 어떤 팁을 가지고 상품을 갖다가 구입을 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데요. 일단은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툴을 이용을 해서 먼저 필터링을 쫙 합니다. 그럼 거기에 나온 상품들 중에 뭐 일반 상품들도 있을 것이고 뭐 브랜드 상품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브랜드 상품을 팔고 싶어 하지만 물건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못 판단 말이에요. 그런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검색량은 막 2만 건, 3만 건 이러는데 상품 수는 10개 이하예요. 그 상품 수가 10개 이하에서 내가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제 상품은 무조건 팔릴 거잖아요.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픈마켓 사이트에 있는 것들을 올려봅니다. 올려보고 그 상품이 만약에 꾸준히 그 상품이 뭐 이틀이든 3일이든 꾸준히 팔린다라고 했을 때는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서 그 물건을 공급을 받는 거죠.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브랜드 제품 무조건 공급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큰 대기업 같은 회사들은 물건을 저희 같은 영세한 판매자들에게 사업자들한테? 물건을 잘 안 줘요. 근데 그럴 때는 저만의 그 협상하는 그 통화라든지 미팅을 했을 때 그런 좀 이렇게 스킬이 있거든요. 그런 멘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공급받기도 하는데 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처음에 이렇게 상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네. 되게 많은 시행착오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본인이 했던 경험이나 또는 주변에서 보니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상품 선택에 있어 실수?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일단 팁 같은 거는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문제점 또는 이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뭐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? 저희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또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게 마진이에요, 마진. 자기는 돈 벌려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매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순수익으로 자기한테 남는 게 얼마 없다. 이게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될까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
처음에는 마진으로 뭐 순수익을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되고요. 판매 흐름을 익혀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최소 마이너스가 안 될 정도의 금액을 책정을 해서 판매를 일으켜보고 그게 판매가 된다. 어느 정도 일정 판매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입을 통해서 마진을 확보해 나가셔야 됩니다. 이 부분들을 많이 간과해서 처음에는 내가 10,000원짜리 물건을 20,000원에 판매를 해서 10,000원에 뭐 수수료 이런 거 다 떼고 뭐 7,000~8,000원 이렇게 수익을 남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뭐 1,000원, 2,000원 남겨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계속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초기에는 좀 그런 부분을 포기를 하시고 진행을 하신 다음에 사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진 그 확보를 해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아니면 또 하나 알려드리는 거는 가격 상품을 선택을 하실 때 조금 가격 단가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거예요. 뭐 10,000원 이하짜리 물건도 있을 거고, 네. 2~3만 원짜리 물건도 있을 거고, 10만 원이 넘어가는 물건도 있을 거고, 100만 원이 넘어가는 물건도 있을 건데 그런 좀 다양한 그 가격대의 범위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아이템을 올려놓으면 내가 뭐 10%의 마진이다라고 했을 때 10,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10%가 1,000원이 남는 거고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 1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. 이런 식으로 좀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. 어쨌든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판매 흐름에 포커스를 맞춰라. 일단 초보자분들. 초보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 과정에 판매 흐름이 익숙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다양한 루트를 이용해서 마진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접근을 해라. 네, 맞습니다. 아... 네.